안녕하세요. 수의학원 입시전략연구소장 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마가 어제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비 올 줄 알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는 좀 안 오네요.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수의학원 시리즈 설명회 기간이에요. 저번 주 화요일날 제가 이제 목요일날 특목자사고 설명회 했고, 토요일날 영재학교 설명회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메디컬 설명회 하고, 목요일날은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수학학습법,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날에는 지금 대부분이 혹시 중3 이하, 중2 이하, 중2부터 밑에 많으시죠,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고교학점제로 인한 이제 수능 개편, 그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변화 방향들, 그거 이제 설명이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초중등 어머님들도 계시고, 중3의 입시와 중2의 입시는 좀 판이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중2 이하 어머님들은 다음 주 설명회까지 함께 들으시면 좀 이해도가 좀 편할 거고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의치한 약수, 우리가 흔히 메디컬 계열이라고 하는 곳의 이제 입시에 대한 가지고 있는 좀 쟁점들, 또 이슈들, 현황들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는 방법들, 그다음에 입시 결과들, 뭐 그런 것들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고교별로 제가 입시 결과를 싹 정리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고민해 보면서,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이는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도 좀 말씀드려 볼 거예요. 그 자료집에 제가 오늘의 내용을 싹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그거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리면 오늘 한 6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요약해서 제가 그래프를 다시 만들어서 한 거니까, 그거 또한 그 흑백으로 인쇄가 돼가지고 색깔이 이제 인식이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밴드에다가 컬러로 된 이제 자료를 이제 올려 드릴 거예요. 이따 오후에. 이제 그거 같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은 이제 입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요게 지금 현재 중3까지 입시인데요. 이제 중2부터의 입시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때 또 저희가 설명을 하겠죠. 수시와 정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시는 원서를 6장 쓰고 정시는 원서를 3장을 쓰게 돼요. 요렇게 나뉘게 돼요. 수시와 정시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란 것을 정량평가합니다. 정량평가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숫자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만 바라보게 되고 내신으로 쭉 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1.01이 1.00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에요. 고등학교 전교 1등인데 내가 내신이 1.1이 나왔어. 내신이 1.1이 나왔는데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서울대 공대를 준비하고 있던 친구예요. 그럼 서울대 공대를 준비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친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를 쓰기에는 좀 불안해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의대와 공대 학생부는 다르잖아요. 대신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네가 공대를 준비했건 뭘 준비했건 상관없어. 내신만 갖고 와.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전교 1등들이 메디컬 계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 장씩은 좀 한 장 또는 3장, 4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좀 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가 전형 요소라는 게 있어요. 내신만 보지만 야 됐고 네가 내신이 1.00이더라도 우리 대학교가 지정해 놓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넌 탈락이야. 이 수능 최저가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수능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 중에서 잘 나온 거 3개 합해서 4등급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1등급, 1등급, 2등급은 해야 돼. 잘 나온 거 3개 중에. 그러지 않으면 네가 내신이 1.00이라도 떨어질 거야. 라고 해놓는 게 대부분 메디컬 계열의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면접을 요구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좀 약간 트렌드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부를 보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대표적으로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가 내신으로 줄을 세우긴 할 건데 그거는 70% 또는 80%만 줄을 세울 거야. 나머지 20%, 30%는 요걸로 줄을 세울 거야. 그거 합산해가지고 이기는 놈을 뽑을 거야.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트렌드예요. 그럼 왜 그런 트렌드가 일어나냐? 그러면 현재 중2 이하의 이제 입시가 바뀌게 되는 고교학점제로 그런 것들을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한 스탠스가 있고 또 내신만으로 뽑기 싫다라는 대학들의 스탠스도 좀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정성평가합니다. 얘는 정량이죠.
얘는 그냥 숫자만 바라본다 그랬는데 얘는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무슨 과목을 들은, 무슨 과목을 수강한 1.0이야. 무슨 과목을 잘한 1.2야.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는 1.2야. 내려가는 1.2야. 그 과목의 평균은 어때? 표준 편차는 어때? 그 과목은 몇 명이 들었어? 어떤 과목이야? 그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어? 그래서 그 1.2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정성평가라고 하죠. 얘는 1.2가 1.1을 절대 못 이기지만 얘는 1.2가 1.2를 이기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숫자에 의미만 부여하냐? 그렇지 않고 그 학생이 고교 생활 동안에 생활했던 것이 다 기록되는 것이 학교생활 기록부잖아요. 그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란 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줄을 세우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 요소가 면접을 보는 곳이 많이 있고요. 메디컬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수능 최저를 걸어오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메디컬 계열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메이저 수도권, 의대, 치대, 약대 그런 곳들은 내신도 좋아야 되고 학생부도 좋아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되는 삼중고 완벽한 친구들을 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메이저 의대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많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술은 논술 실력으로 줄을 세웁니다. 난 네가 내신이 얼마인지 그냥 관심이 없고 그래서 너 논술 잘해 못해를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메디컬 계열의 논술 전형 작년에 이나대 같은 경우에 660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논술 실력으로 이제 줄을 세우게 되죠. 여기에 추가 전형 요소는 이제 수능 최저를 걸어놓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내신을 반영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논술을 잘하면 좀 뽑게 되는 편이고요. 이건 이제 특기자 전형이죠. 특기자 전형은 이제 보통 예체능 계열 아이거나 아니면 과학 특기자, 어학 특기자가 있는데 메디컬 계열은 없습니다. 메디컬 계열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분당 아이들이 대부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수능이죠. 수능 실력으로 이제 줄을 세웁니다. 수능 총점으로 이제 줄을 세우죠. 하지만 여기에 지금 들어보셨지만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된 2023학년도에 서울대가 처음으로 정시에서 교과평가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대신 교과평가를 요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평가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식으로. 그 다음에 올해 고려대가 수능 80%에 내신 20%를 정량평가하는 전형을 신설합니다. 정시에서. 그 다음에 현재 고1이 입학하게 되는 2026학년도 있어요. 맞아요. 고1이 입학하는 2026학년도엔 연세대가 우선 그때는 정시에 교과평가 할 거야 라고 예고는 했고 어떤 식으로 할 거야 라는 건 발표는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이렇게 서울대처럼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모두가 다 지금 학생부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정시에서도 내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현재 서울대 결과까지는 그렇진 않아요. 우선 정시는 수능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커트라인에 걸려있던 친구들은 그래도 학생부 평가에 좀 뒤집어진 결과는 좀 있긴 한데 여전히 정시는 수능이긴 하고 중2 이하부터는 사실 이게 가장 지금 문제긴 하죠. 절대평가 얘기도 있고 뭐 특정 과목을 절대평가하자, 자격고사화하자, 그냥 기존 상대평가로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정시에서도 예체능 아이들이 좀 여기 정시에서 수능과 실기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중3까지의 대입이에요. 그럼 중2부터의 대입은 이런 것들이 섞이거나 중요도가 좀 바뀌거나 비율이 바뀌거나 하는 형태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판을 또 정리를 하면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을 좀 이해시켜 드리고자 먼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내신이 수능보다 좋아? 내신을 더 잘하니? 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고 있어? 네. 수능 최저 잘 나와? 네. 그러면 너 골라서 가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수능 최저는 좀 안 나오니? 그러면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 없는 곳이 좀 많아. 뭐 이런 데가 있고요. 내신은 좋은데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안 해? 네, 선생님 동아리 공부 좀 귀찮아 죽겠어요. 그러면 혹시 그래? 그럼 수능 최저는 나오니? 네. 그러면 수능 최저 있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게 좀 좋아. 왜냐하면 수능 최저, 제가 이따 수능 최저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거 충족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선생님 저 수능도 자신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혹시 면접은 자신 있어? 네, 선생님 저 MBTI E예요.
자신 있어요. 그럼 면접 있는 좀 교과 전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선생님 저 I라 안 됐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가진 건 내신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 없는 교과 전형이 있는데요. 광운대라는 대학교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광운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그래도 나름 잘할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대학교예요. 그 광운대학교가 서울에서 이제 중하위권 대학교로 이제 포지션을 잡혀 있는데 그 대학교가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어요. 교과 전형이. 근데 그 인기학과의 최초합 학생들의 내신이 1.92예요. 1.92라는 내신이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전교 10등 이내입니다. 내가 전교 10등인데 학생부도 준비 안 해, 수능도 안 나와? 그럼 난 광운대 가는 거예요. 뭐 그런 패턴이 좀 있죠. 근데 지금 반대로 우리 분당 학생들은 내신보단 좀 수능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패턴일 때는 혹시 그러면 너 정시를 집중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수시는 버릴 수가 없으니 혹시 논술 괜찮겠니? 네, 선생님 논술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 수능 최저는 통과할 수 있겠어? 아, 네, 그럼요. 그러면 우선은 정시에 집중은 하되 수능 최저 있는 논술을 수시에 써보자. 대신에 이제 합격률이 4%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 그 대학교 수능 최저는 안 되겠는데요? 아, 그래? 그럼 수능 최저 없는 논술 전형이 있어. 대표적으로 한양대와 연세대가 그래. 아, 그래요, 선생님. 거기 지원하면 되겠네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 뭐 이러고 있고. 선생님, 전 그냥 수능만 할래요. 논술이고 뭐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 누구나 가진 걸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수능 해야지. 수능에 미치는 거야, 정시를 한다라는 건. 뭐 그런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연세대가 고려대가 이제 상위 3개 대학교 모두가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실시하게 되죠. 고1부터는. 그렇게 되면 다른 대학교들의 이제 스트레스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연세대는 원래는 지난 4월 말엔 지금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2025학년도 입시의 시행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2025학년도 시행계획 마지막에 2026학년도에 정시에서 교과평가 도입할 거야라고 연세대가 예고를 했고 나머지 고1이 입학하게 되는 2026학년도 입시는 내년 4월 말에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대학교들은 좀 어떻겠어요? 연세대까지? 서연고가 그럼 다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하네? 그럼 우리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입시는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메디컬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오늘의 이제 메디컬이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의대 3,000명, 치대 600명, 한의대 700명, 약대 1,750명. 이제 두 번째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가 가장 높아지고 있죠. 수의대 500명. 이게 매해 한 6,60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6,600명 선발을 하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다 모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얘네 말고도 상위권대는 어디를 지칭하느냐 그러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11,000명,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12,000명,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15,000명 해서 저기 한 4만 명 정도 돼요. 중학교 한 3학년, 고1까지도 그래요. 어머님 아이 이제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선생님 전 욕심 없어요. 중앙대면 되죠, 선생님. 뭐 그런데 중앙대는 이제 상위권 대학교입니다. 상위권 대학교고요. 얘는 말고도 또 있죠. 선생님 전 이공계열의 인재가 될래요라고 하는 카이스트, 포항공대, 대구과기원 디지스트, 광주과기원 지스트, 울산과기원 유니스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얘네도 이제 두 번째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전남 나주에 개교를 했고요. 한전에서 출자를 한 대학교고요. 요게 한 2,1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저 초등학교 선생님 될래요? 라고 하는 교대가 4,000명이 있는데, 이제 교대는 인기가 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지방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숭실대권까지 입시 결과가 좀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당 학생들한테 교대를 갖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 말하는 거는 내신이고 학생부 정통령 하지 마. 그냥 넌 수능하는 게 제일 빨라, 교대를 가려면.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얘네 말고도 전 나라의 녹을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라고 하는 특수목적대학교가 이제 90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았잖아요. 근데 인기가 좀 많이 좀 하락하고 있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그 친구들은 가성비를 잘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공부해서 여기를 갔는데 페이도 얼마 안 되고 조직 문화도 굉장히 경직돼 있고 뭐 그러면서 요 아이들이 그냥 자퇴를 해서 수능을 다시 보거나 또는 그냥 여기서 로스쿨을 진학하는 준비들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위권 대학교고 이게 52,0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요.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그럼 100명 중에 10등 하는 게 어렵나라고 하면 엄청 어렵다라는 걸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얘네입니다. 메디컬에 대한 거, 6,600명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게 위에가 이제 종로학원에서 발표한 거고 밑에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92%가 이과를 희망한다.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는 지금 초, 중인데요. 중학교만 볼까요? 이게 지금 41%, 거의 60%네요. 60%가 이과고 얘네가 미정인데 여기서 막 15%만 하더라도 거의 80%죠. 게다가 지금 현재 5명 중에 1명은 의대를 가고 싶어 한다. 그렇군요. 지금은 거의 신드롬이에요. 지금 어머님들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아직 어려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시키시고 잘 양육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일선 현장에서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의 입시, 상위권 아이들의 입시를 상담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도까지 신드롬인가? 그 가운이 엄청나게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 거의 4년째 인기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메디컬 계열을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웬만큼 공부한다 그러면 다 이과예요. 문과, 지금 공부한다고 하는 애들 중에서는 이제 문과는 별로 없잖아, 안 보이거든요. 그럼 전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어차피 상위권대는 지금 문과와 이과 비율이 이과가 아주 살짝 많은 편이에요. 아주 살짝 많은 편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과로 다 쏠리게 되면 이제 문과의 공동현상이 일어나니 문과에도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문과가 기회다. 선생님, 문과는 취업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에는 전공제도가 굉장히 잘 열려 있습니다. 뭐 다전공, 연계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뭐 이런 거 하면서 특히 대표적인 대학교가 서강대고요. 서강대 문과로 들어갔다가 이과 복수전공 하는 데는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재 지금 초중 어머님들은 이과 또는 메디컬 계열에 지금 거의 이제 열광을 하고 계신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서울대 입학하자마자 이제 자퇴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서울대 보통 대학교마다 이게 그 교칙이 좀 달라서 2학년 때 휴학이 가능한 곳이 있고 1학년 1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 서울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4년 만에 지금 3배 올랐죠. 얘네가 다 누굴까요? 이제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는 많이 보셨죠. 사실 이런 거 보고 저도 물론 학원에서 일을 하지만 진짜 저건 뜨악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거 별로 진짜 의미 없거든요. 의미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고 뭐 대치동에도 학원 원장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 많이 친한 분들 계시지만 사실은 진짜 이쪽으로 문의가 엄청 많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것이 의대 입시에 유리하냐라고 하면 저는 좀 물음표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PD수첩에서 이제 의대 블랙홀이라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아 의대 입시가 진짜 저래?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저래? 뭐 이런 것들은 보시긴 할 거예요. 현재 이런 신드롬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왜 그런 신드롬이 좀 일어날까 하면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명망도 높고 그다음에 숟가락들만 아니 청진기 드림만 있어도 이제 진료가 가능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OECD 보건통계라는 곳에서 이제 OECD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데, OECD 보건통계라고.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봉직이는 월급을 받는 의사들이고, 개원은 이제, 병원을 개원한 분들의 소득이에요. 소득인데, 이게 이제 PPP가 뭐냐면, 그 나라의 환율과 물가를 반영한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국이고, 여기가 이제 OECD 평균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쭉 소득이 올라가고 있죠. 실질 소득과 다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물가나 환율에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한국에서 의사를 하면 먹고 살만 하구나라는 거죠. 이게 지금 19만 달러니까 얼마예요? 2억 5천 정도 하네요. 봉직의가 2억 5천 하는 거고 개원의가 30만 달러니까 한 4억 정도 하는 거네요. 연봉 평균이. 그러면 우와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돈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생명에 대한 존중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걸로 평생을 하기가 의사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 주위에도 의사분들 계시지만 근데 이런 것들도 정말 큰 하나의 선택권이 좀 되기도 한다. 이것들을 더 보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직업정망이라는 곳에서 또 이런 데이터도 내놔요. 상위 연봉 상위 직업들을 쭉 내놓는데 다 지금 의사죠. 죄다 지금 의사고요. 죄다 지금 의사고
이런 데이터도 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대기업 평균 연봉이 8천인데 이제 의사가 2억 3천이다. 3배가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뭐 의사와 서울대 공대는 지방의대와 서울대 공대가 입결이 비슷해요. 지방의대와 겹치는 지방의대가 있어요. 근데 나와 보면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의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아직 이렇게까지 신도림이 돼야 되나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 적용이 될 거고요. 또 이런 통계도 있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통계에 또 나온 건데 우리나라가 OECD에 대비해서 의사 수는 적은데 병상 수는 엄청 많아. 3배야. 병상 수는 거 베드 수죠. 베드 침대 수고요. 장비도 엄청 많아. 의사 수는 적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좋아해요. 외래 진료를 엄청 가는 겁니다. 지금 병원 엄청 많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명이 우리 한국이 여기에요. 83.5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로 되면 이제 115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115 정도가 올라갈 건데 어쨌든 OECD 평균 대비해서 평균 수명이 좀 높고 기대 수명이 높고 그 다음에 이게 회피 가능 사망률이란 거 뭐냐면 치료를 잘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치료를 잘 못 받아가지고 죽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OECD는 굉장히 좀 높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의 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의료의 이제 의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아쉬운 건 이제 의사 수가 적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죠. 의학계열 졸업자 수가 OECD 평균이 지금 13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7.2명인 거죠. 10만 명당 7.2명인 거죠. 좀 적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계속 내놓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의대, 공공의대 설립해야 된다,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도권에 지금 이렇게 지금 병원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수도권에 이렇게 막 병원들이 생기고 있고 이게 한 7천 병상 정도 되거든요. 물론 아직 개원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무산된 대학 병원도 있지만 지방의대를 나오더라도 수도권 병원으로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제는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역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의료가 굉장히 좀 붕괴가 되는 상황이긴 하죠. 지방의료를 살리려는 정책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35년에는 한 2만 7천 명 정도 모자랄 거야. 뭐 이런 데이터를 좀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게 지금 지난달에 나왔던 거죠. 2025학년도 당장 내년 입시예요. 당장 내년 입시부터 512명 늘릴 거야 라고 언론에서 먼저 터뜨렸어요. 그리고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보건복지부에선 사실 무근이다라는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죠. 언론에서 먼저 터뜨리면 공식 보도하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터뜨리면 우선 디나이하고 봅니다. 부인을 하고 보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논의가 되고 있어서 512명이 늘어날지 뭐 300명이 늘어날지는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늘어날 것 같긴 하다. 근데 그것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도 우선 협의 사항은 봐야 된다. 그럼 의대 문호가 넓어지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넓어지는데 어떻게 넓어지느냐도 사실은 좀 보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의대를 신설해야 된다. 의대가 없는 곳에서 의대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감론을박이 좀 있고 무슨 소리야. 걔네는 노하우도 없잖아. 우리 의대가 증원을 늘려야지. 뭐 이런 싸움도 좀 있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늘릴 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겠죠. 자,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대한전공의협회 한 걸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에요. 레지던트는 이제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걸 포함 실태조사를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제 흉부외과와 외과가 사실은 이제 지금 의대 아이들이 가장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죠. 내외산소라고 바이탈학과라고 그래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요게 정말 중요한 학과인데 애들이 이제 여기를 다 안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페이도 열악하고 수가도 낮고 힘대로 드는데 소송은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이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게 있는데 보면 실제적으로 월급은 레지던트인데 한 600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레지던트 월급이 600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주당 근로시간이 100시간이야. 얘네는 50시간인데.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당직 근무 수는 순간 3시간밖에 못 자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흉부외과를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국종 교수를 뭐 추앙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대를 가더라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좀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것들, 처우를 어떻게 개선을 하는가, 그 다음에 힘든 학과의 어떤 수가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것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한번 보셨어요. 이제 지방의 시골에 이제 의사 전문의를 이제 아예 그 지자체에서 의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왜냐면 병원이 없으니까. 연봉 3억 6천 준다는데 5차례 공고 끝에 겨우 이제 채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4억 줘도 안 간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또 가면 또 거기 그 지역의 문화 또는 갔을 때도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고 지방 의료가 굉장히 좀 붕괴되기 좀 직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외산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좀 많이 있고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 어머님들, 꼬맹이를 갖고 있는 어머님들은 느끼시겠지만 이제 소아과가 거의 오픈런이에요. 거의 오픈런으로 들어갑니다. 명품샵 이런 게 아닌데 거의 뭐 열자마자 이제 막 밀고 들어가는 그 정도고.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 521명이 이제 우리 과 바꿀 거야. 실제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의대생들도 성적 순대로 본인이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과나 피부과 가려고 이제 대치동으로 또 학원을 다니는 이런 현상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가면 되지의 이 말이 요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섞여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뉴스, 이런 통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는 부족한데 이제 치과 한의사는 좀 과잉이다라는 통계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대학의 입장과 실제 이제 의사가 된 분들의 입장은 되게 다른 거예요. 대학은 정원을 엄청 늘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대학의 수입도 되고 명성도 높아지니까. 반면에 의사가 딱 되잖아요. 의사가 되면 뭔 소리야? 다 내 밥그릇인데 줄여.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이걸 누구를 욕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한의대도 이러고 있고 치과의사도 인력 과잉이고 약대도 정원 줄여야 된다 좀 이러고 있고 이런 상황도 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맞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제 수급을 할 수가 있는가 그냥 막상 그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누구에게 다 좋은 일인가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대가 지방거점국립대고 이제 부울경에서는 가장 입결도 높고 큰 대학교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의대가 없어요. 거기에 수의대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부울경 지역에 수의대 좀 하나 신설해줘라 우리 학교에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지금 반려시장 동물은 거의 반려동물 시장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6조예요, 6조.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수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쉽지가 않구나. 수의사가 이제 아까 말씀 상위권 슬라이드 기억하세요? 1년에 500명 뽑습니다. 1년에 500명 뽑는데. 그리고 동물병원이 지금 4년 만에 지금 500개가 늘었고요. 애완용품점은 이제 거의 뭐 편의점처럼 있는 편이죠. 편의점처럼 있는 편이고. 산업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수의사는 좀 적다. 근데 신설해달라고 하니까 뭔 소리야, 내 밥그릇이야.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의료계를 좀 둘러싸고 있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간호법 이외에도 요게 있어요. 이제 비대면 진료라고. 혹시 요거 이용해 보신 분 있어요? 닥터나우, 우주약방.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국민의 뭔데? 어쨌든. 요게 저도 한번 요거 이용해 봤는데 되게 편해요. 여기서 이제 뭐 처방도 받을 수 있고 뭐 심지어 이제 약 배달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좀 금지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료계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고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좀 허용을 했던 거였거든요. 코로나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동이 안 되니까. 근데 코로나가 풀리니까 그러면 얘네 여기 업체에서는 뭐 하겠어요. 계속 유지해줘라. 확대해낼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일선 약국 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와서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비대면 진료 사업이 지금 시범 사업이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딱 이제 들어가요. 시범 사업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초진이냐 재진이냐.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야, 수가를 어떻게 할 거야. 금액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일반 진료보다 당연히 비대면 진료가 높아야지라고 하는 거는 의료계. 무슨 소리야. 세계가 다 지금 일반 진료보다 다 낮은데 비대면 진료가 낮아야지.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높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다 느끼겠지만 벌써 십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세상이. 인터넷 또는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이렇게는 언젠가는 가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그러면 우리 이제 메디컬 계열에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입은 또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서도 좀 저는 물음표도 좀 생기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대나 메디컬 계열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나 현황들을 좀 말씀드렸고, 그냥 무작정 의사 되면 돼 이게 아니고, 의사가 되려면 그 의료계는 내 아이는 그럼 갈 때 내 아이가 벌써 이제 10년 뒤에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도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의대부터가 나오는 거죠. 전국에 이제 의치안약수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들을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4개. 그러니까 의치안약수 5개를 다 갖고 있는 대학은 전국에 있지 않고요. 전국에 있지 않고 4개까지 있는 대학교가 여기서 딱 잘립니다. 연세대까지. 연세대는 의대가 2개예요. 서울에, 그 다음에 원주에, 미래 캠퍼스에. 그렇게 4개가 있고, 보면은 경희대, 부산대, 원광대가 수의대가 없죠. 근데 부산대가 우리 수의대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얘네가 난리가 났었어요. 뭔 소리야? 그럼 얘는 5개 다 있는 거잖아. 뭐 그렇게 되는 거기도 했었고, 지금이야 전혀 관심이 없는 대학교겠지만, 내가 메디컬 계열 입시에 딱 뛰어든 순간 무조건 고민해봐야 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요 원광대입니다. 지금은 전혀 들어보시지 못해 관심도 없는 곳이지만, 이게 호남의 관문이 이제 익산에 있는 대학교고요. 요 대학교가 이제 의치안약이 다 있는 대학교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4개가 설치가 돼 있고, 이제 3개가 설치가 있는 대학교고, 이 동국대는 서울에는 약대만 있어요. 동국대 서울은 이제 장충동에 하나가 있고, 일산 캠퍼스가 있는데, 약대는 이제 일산 캠퍼스에서, 메디컬 캠퍼스에서 하게 되고요. 이게 동국대 경주가 이제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라는 것으로 좀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고려대는 의대와 약대가 있는데, 약대는 세종 캠퍼스에 있습니다. 우리 때는 조치원 캠퍼스로 불렸던 그런 것이고, 한양대도 의대와 약대가 있는데, 약대는 안산에 있는 에리카 캠퍼스에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는 의대는 청주의 그 글로컬 캠퍼스에 있게 되고, 요건 서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대가 이렇게 쭉 있게 되고, 한의대는 대부분이 좀 지방대가 되게 많아요. 한의대는. 근데 지방대가 되게 많이 있고, 약대가 2년 전에 이제 신설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약대가 서울에 이제 숙명여대, 삼육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런 것들이 좀 신설이 되었고, 근데 포천에 있는 차이과대학교라고 있는데, 차이과대학교가 의대는 있는데 여긴 대학원이에요. 지금 의전원으로 남아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다 의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3 졸업하면 갈 수는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본분교 포함해서 54개 대학의 의치안약수가 이렇게 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이야 뭐 우리가 좀 익숙하게 그냥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뭐 가톨릭대 의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대학교들이 눈에 익숙해지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의대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의대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좀, 의대를 왜 분류해? 어디 졸업만 해도 되지. 저는 이제 교대도 똑같이 생각해요. 어차피 교원 자격증 나오는 거 똑같은데 뭘, 그 생각을 하지만, 또 수험생과 어머니도 다르죠. 수험생과 어머니 다르고, 우리가 보통 4년제 대학은 서연고, 서성한이 이렇게 가거든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가는데, 의대는 달라요. 의대는 서연성 가울이라고 합니다. 서연성 가울. 서울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성균관대 삼성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울산대 아산병원. 그래서 레지던트 수와 병상 수가 많은 대학교의 의대가 가장 인기가 좋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빅5라고 하는 의대입니다. 빅5 의대고요. 근데 그 밑에 사실은 고려대고요. 사실 고려대는 이제 여기 6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있고, 이제 수도권 의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 한림 인제대학교는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의대 3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대에서 용이라는 건 얘가 용이구나라고 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력 병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기사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이제 중계동의 인제 백병원이 이제 폐원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4개가 됐을 텐데, 그 중계동의 그 부지를 다시 병원을 건립을 할지 어떤 거를 할지 아직 미정인 상황이라 5개를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주대, 조선대, 고신대 의대가 있는데요. 고신대, 분당에서 고신대 의대를 가면 반수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반수나 재수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냥 거기 붙어 있으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수도권에 신설되는 의대 병상수 봤잖아요. 야, 그럼 올라오면 돼. 그리고 이제 고신대 의대 아이들이 여기에 물론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에 그냥 쭉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서울의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에서 이제 수련일을 하면서 만약 개원을 하면 고신대 의대는 딱 빼놓고 이제 삼성병원, 협력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가면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좀 들어갑니다. 이제 수시와 정시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수시와 정시 비율인데요. 요게 이제 2년 전이고 이게 올해 고3이 치르게 되는 거고 요게 올해 고2가 치르게 되는 내년도 입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가 조금씩 늘고 있죠. 수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 61.3%, 62.9%. 수시가 조금씩 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따가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가 돼서 그래요. 우리 분당 아이들이 지원할 수 없는 메디컬 계열이 있어요. 그 지역 아이들만 뽑는. 그래서 이렇게 수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전국의 수시에서는 4,100명, 그 다음에 정시로는 2,500명 정도가 되고, 이따가 분당 지역의 메디컬 계열 입시 결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분당에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그렇죠. 의대를 수시로 간다라고 하는 건, 쟤는 미친 애구나. 요 정도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입결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지역인재 선발 40%가 세팅이 딱 됐습니다. 이게 언제 발표하는 거냐면 2021년 재작년에 발표를 한 거였고요. 그 전년도까지 2021학년도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교육부에서 야, 니네 지역에 있는 애들을 30%는 뽑아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권고를 했다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말고 40% 세팅해라. 안 그러면 니네 지원 안 해준다. 요 지역은 40%, 여기는 20%씩 세팅을 해라. 그래서 세팅은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제. 세팅은 다 끝난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뽑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우리 분당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확 줄었겠죠. 그거를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저번 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야, 됐고 50%로 늘릴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건 역차별 아니야? 수도권 애들한테? 막 그렇게도 했는데, 이제 통계로 들이민 자료가 이제 이런 거죠. 야, 지방의대 75%가 임마 다 서울로 와. 다 재수 반수한다고. 서울로 오려고 하고 있어. 이게 다 재수 반수하는 지방의 의대를 갔는데 중도 탈락하는 애들이에요. 중도 탈락은 왜 해요? 다시 한번 하려고. 수능을. 서울로 올라오려고. 야, 그러면 애써 뽑아놨는데 중도 탈락하면 무슨 의미가 있니? 뭐 이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의대는 6년제잖아요. 그러니까 예과가 1, 2학년이고 본과가 이제 나머지 3, 4, 5, 6학년인데 예과 중도 탈락률이 너무 많아. 예과라는 건 1, 2학년 때 중도 탈락하는 거잖아요. 얘네는 왜 중도 탈락하겠어요? 다시 메이저 의대로 가려고. 메이저 의대를 왜 다시 가려고 해요? 수능 한 문제 때문에 또는 두 문제 때문에 뭐 연세대 의대 가래가 지방의대를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시 중도 탈락을 하는 거죠. 야, 지방의료 가뜩이나 소멸돼 죽겠는데 이런 애들 많으면 지방 어떡하니? 지역 인재를 50%로 늘려야 되겠어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어떤 거였냐,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3년만 나와도 돼요. 고등학교 3년만 다 나오면 되는데 됐고 중학교까지 6년 다 나와야 돼. 이게 요때 결정이 된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6년 다 나와야 돼. 현재 지금 6학년 어머니 계신가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지방으로 이사갈 기회가 있긴 한데. 자,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역 인재로 가면 어떤 이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있느냐. 만약에 선생님, 우리 아이 저는 의대 보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괜찮고요. 지방의대 가서 서울로 보내면 되죠. 이런 어머니가 있다면 우리는 전주로 보내야 됩니다. 전북 전주, 광주, 부산. 지역 인재 전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UA에서 나온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 의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6월 달에 발표가 나서 7월 달에 어떤 분이 이제 대치동 어떤 분이 상담 좀 해달라 그래서 5분이 오셨어요. 다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님들이셨는데 이때는 이런 데이터가 다 안 나왔을 때고 이런 장단점이 있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5분이 정말 놀랍게 대치동 3분, 분당 2분이었는데 놀랍게도 다 이사를 갔어요. 6년 뒤에, 아니, 이제 5년 뒤에 결과는 까지겠죠. 그것이 어떤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되, 우리가 지방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학년에 80명, 90명짜리 학교가 너무 많아요. 100명 중에 1등급은 4등까지잖아요. 80명 중에 1등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만약 가려면 인원수가 많은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럼 어머님들 다 표정에서 읽었어요. 아니, 의대 가려고 저렇게까지 해?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맹모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지역 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이 50%까지 늘어난다라는 건 사실은 수도권 아이들한테, 수도권에서 이제 의대를 가려고 목표로 하는 아이들한테는 큰 타격이긴 해요. 의대 정원이 신설되는데 어떻게 신설될지도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전체 의치한 약수는 6,600명을 선발을 하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4,500명 안에 있고요. 의대로만 좁히면 3,000명을 선발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2,000명 안에 들어야 돼요. 요런 게 있는 거고, 요게 노란색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만 보는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요 연두색이 내신도 보는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파란색이 논술 전형이고 빨간색이 정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신이 중요한 전형들이 요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수능이 중요한 전형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딱 보면 이게 지금 메디컬 의치한약수 개를 한 거거든요. 딱 5대 거의 5대 5예요. 5대 5면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뭐가 나의 아이한테 빠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우선은 수시가 빠르다라고 생각해요. 수시가 빠르다. 선생님 정시도 50% 뽑는데요. 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N수생이 있죠. 제가 지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안양시 국회의원이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2019학년도부터 21학년도 4개년치에 의대 정시 합격자를 다 전수조사했는데 의대 정시 합격자의 77.8%.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에요. 4명 중에 3명이 N수생이다. 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는 여기 46.2%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4분의 1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여전히 좀 수시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벌써부터 얼굴이 일그러지셨네. 우린 4, 5년 뒤의 얘기예요. 4, 5년 뒤의 얘기니까. 이적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의대로 좀 들어갑니다. 의대 이제 39여대가 있고 3,000명을 선발한다 그랬고요. 전국에서는 이렇게 3대 3대 36, 3.6으로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2,000명이에요. 3,000명 중에. 3,000명 중에 2,000명이고 그러면 64.9% 안에 그러니까 요게 2,000명이 3,000명의 65%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3대 3대 3.6이었는데 3대 3대 3.6이었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17%, 33%, 44%로 정시가 훨씬 많죠. 정시가 훨씬 많은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2022학년도부터 현재 고2가 들어갈 때까지 지역 인재가 확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몇 명이 감소를 했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86명이면 286명이 뭔데요? 그러면 서울대 의대가 145명, 연세대가 110명. 그러면 255명이잖아요.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가 통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수도권 메이저 의대는 지역 인재가 없잖아요. 수도권 메이저 의대는 지역 인재가 없습니다. 지역 인재가 없고 이렇게 좀 선발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도 수도권 메이저 의대는 교과 전형, 내신만 보는 전형이 진짜 조금 뽑잖아요. 이따 입결 보여드리겠지만 다 1.00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모두가 다 1등급인 애들이고 종합이 이렇게 많죠. 수도권 메이저 의대. 종합 비율이 좀 많아가지고 수도권 메이저로 가려면 종합 전형과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고 지방 의대를 가려면 이제 교과와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3,000명 중에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의대가 전국 1년에 3,000명을 뽑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2,000명. 그중에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의대는 수도권 의대는 1,000명. 그러니까 3,000명, 2,000명, 1,000명. 이렇게 심플하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방으로 내려가면 벌써 이게 뭐냐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 125명을 모집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25명이라는 얘기예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 그 지역 아이들을 엄청 뽑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교과 전형의 비율이 좀 올라가죠. 지방의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많이 보게 되고요. 종합 전형 비슷하고 그다음에 정시 비율이 50%나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이제 N수만이 하는 N수생들이 이제 수능이 한두 문제 미끄러지면 수도권 의대를 목표로 한두 문제 미끄러지면 지방의대를 딱 지원하게 되는 패턴이 생기는 거죠. 지방 사립대로 가면은 교과 전형 비율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방의대는 내신이 중요하고 수도권 의대는 내신과 학생부 다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직업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 정도죠. 1,100명 뽑는데 지금 453명 중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고 요거는 900명 중에 이제 500명 안에 들으면 좀 되는 거네요. 요런 의대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런 그래프를 다 이해하실 필요 없죠. 사실은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갈 때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구나. 근데 지역 인재는 세팅은 되는 거예요. 지역 인재 세팅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치대입니다. 치대 같은 경우에는 630명 모집을 하고 한 23대 32대 40으로 치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좀 많이 선발을 하고 있네요. 요게 이제 630명의 11개 대까지가 있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 치대는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그리고 또 단국대 천안까지도 원래 수도권 의대로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건 천안에 있지만 요 단국대는 지역 인재를 선발을 안 해요. 왜냐면 단국대 죽전에 있잖아요. 거기를 본교로 치면서 저기 지역 인재를 선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12개 대학교에서 이제 725명을 선발하는데 한의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내신이 짱입니다. 한의대는 내신이 짱이고요. 그다음에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짱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서울대, 건국대밖에 없고요. 수의대 중에 유일한 사립대는 건국대만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선발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치대를 먼저 볼까요? 여기 내신만 보는 전형, 내신도 보는 전형, 논술 전형 이제 수능인데요. 3년 전에 비해서 이제 75명이 감소를 한 거죠. 수능 이만큼 감소하고, 종합 이만큼 감소하고, 교과 이만큼 감소하고. 그러면서 630명을 모집을 하지만 우리는 요 422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의대랑 좀 비슷하죠. 한 67% 안에 들어야 된다. 좀 요런 게 있고, 여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교과 전형은 적고, 수능이 좀 많은 편이죠. 계속 이제, 그러면 우리는 내신으로 가려면 교과 전형이 너무 적게 뽑으니까 정말 고내신이어야 되는구나. 고내신, 분당에서 고내신을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수능이구나 하고 갔는데 77%가 N수생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요런 의대 입시가 되게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대학교별로 쪼개보면 요렇게 좀 있는데, 이제 우리 치대는 요렇게 4개, 수도권이 요렇게 있고, 그래서 수도권 의대는 사실은 교과 전형은 지금 26명밖에 안 뽑는 거예요. 수도권 치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있죠. 치대는 정시도 많이 선발하고 있고,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좀 많습니다. 한의대는 교과 전형이 많고요. 한의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소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의 감소율이 되게 많은 편이고, 이걸 대학으로 가다 보면 수도권의 한의대는 경희대와 가천대밖에 없습니다. 경희대와 가천대밖에 없고 725명 중에 473등 안에 들어야 되고, 한의대 교과 전형 비율이 굉장히 높죠. 4명 중에 1명 안에 들면 되는 거죠. 수의대입니다. 수의대는 이게 지금 의치한까지는 어떤 애들이 지원하냐. 선생님 저는 무조건 3년 동안 한의대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의대 준비하다가 내신 살짝 미끄러지면 한의대 아니면 또는 치대 이렇게 지원해서 그런 애들이 왕만 붙거든요. 의대 학생부로 그냥 치대도 붙고 뭐 한의대도 붙고 해요. 하지만 수의대는 달라요. 수의대는 매니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타쿠들이 있어요. 동물 오타쿠들.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다가 내신 미끄러졌다고 수의대 준비하기가 해서 붙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좀 쉽지가 않고. 어쨌든 근데 수의대는 아까 그 지역 인재의 그 적용이 안 되거든요. 수의대만. 근데도 조금 이제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 대비해서 지역 인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좀 비율이 좀 늘어났죠. 비율이 늘어났고, 수도권의 수의대는 서울대 수의대와 건국대 수의대밖에 없다.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의대도 메디컬 계열이긴 하지만 수의대의 봉직의,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동물병원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 수의사가 날까, 또는 약사가 날까, 또는 서울대 공대 나와서 대기업 가는 게 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약사는 사실 이제 그게 그 약국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종로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다르긴 한데, 목이 굉장히 좋은 약국에, 목이 굉장히 좋고 1급 병원 바로 1층에 있는 그런 약국에 한 주 4, 5일 정도를 출근을 하면 한 월 7, 800 정도는 벌게 됩니다. 약사로 가면. 근데 수의대 같은 경우는 이 편차가 좀 많이 크긴 한데, 수의대도 한 6, 700에서 7, 800 약간 비슷비슷해요. 수의대와 약사가. 그러면 어떤 게 좀 잘 맞을까라는 거죠. 대신에 수의대를 딱 나와서 병원을 차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럼 수의사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약간 속물적으로 얘기했나요? 약간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약대입니다. 약대가 이제 신설된 지 이제 2022학년도에 신설은 아니고 원래 이제 그 대학원에 있다가 이제 학사로 내려온 거죠. 6년제로 하게 되었고, 전국에 37개대에 이제 1,750명이 있고, 교과, 종합, 논술, 뭐 정시는 이렇게 비율이 되는데, 여기도 역시 지역 인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다르다. 전체 이제 75%, 약대는 지역 인재가 있는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꽤 되네요. 이건 왜 그러냐? 수도권의 약대가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요. 수도권의 약대는 지역인재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고, 역시 수능 2명 중에 1명 뽑고 있고, 내신, 종합, 요렇게 되고 있고, 그래도 꽤 많이 감소를 했죠. 118명 정도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약대는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있어요. 수도권 약대가 17개대가 있고요. 저 단국대 천안까지 수도권 약대로 좀 해놓은 겁니다. 지역인재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수도권은 내신만 뽑는 전형을 적게 뽑죠.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 전형, 수능 이렇게 뽑게 되는데 의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다가 약대로 돌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생명과학에서 비슷하게 약학으로 좀 가는 편이기도 하고 또는 생명과학, 생명공학과로 준비를 하다가 내신이 잘 나와서 약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 의대는 종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게 되면 내신으로 가는 게 빠릅니다. 지방으로 가게 되면 내신으로 가는 게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엔 여기 보세요. 지금 부산대 역시나 부산대는 부산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60명 중에 12명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저것 또한 수능으로만 뽑아요. 수능으로만. 그다음에 비수도권 약대, 다른 약대도 되게 많이 있죠. 되게 많이 있고 특이한 건 없네요. 여전히 이제 교과 전형이 좀 높다. 그래서 비수도권 약대, 비수도권 메디컬 계열에는 교과 전형이 높다라는 건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서울대 공대를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전교 1, 2등을 했는데 그래도 가운 한번 입어볼까 하면 서울대 공대를 우선 넣고 서울대 공대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넣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을 지방 의학학 계열로 넣는 패턴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총 정리를 해보면 620명이 줄었다. 이때 비해서 620명. 근데 620명이 어떻다고요? 그러면 치대가 1년에 630명을 모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한테는 치대가 통째로 날아간 거죠. 굉장히 많이 준 거죠. 다시 그럼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어떤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막 의대 현황을 말씀드렸다시피 신드롬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신드롬이 일어난다라는 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내 아이가 가려면 갖고 있는 게 많아야겠죠. 그 갖고 있는 게 내신이건 수능이건 역량이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갖고 있어야 될 역량의 역치가 좀 높아지는 거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역 인재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 인기는 좀 더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죠. 표정이 좀 일그러지시는데 공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됐고요. 선생님 무슨 지방이야. 우리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신으로는 전국 230등 안에 듭니다. 내신으로 전국 230등 안에 들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의 수능 최저까지 충족했을 때 230등 안에 들면 되고요. 수능으로는 전국 1000등 안에 들면 됩니다. 수능을 전국 1000등 안에 들면 되고 이게 지금 수도권 메디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권 메디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 이제 2,400명 정도가 되고 있네요. 자, 이제 경쟁률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내신만 보는 전형입니다. 내신만 보는 전형은 한 23대 1 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조금 경쟁률이 내려갔죠. 환경인구가 좀 줄어서 그렇기도 하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기도 해서기도 하고 종합전형은 조금 더 높습니다. 원래는 일반학과는 이게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돼요. 일반학과는. 안 되는 학과들이 많아요. 10대 1이 안 되는 학과들이 많은데 메디컬 계열은 이렇게 2배 정도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연고는 일반학과를 지원을 하고 지방 메디컬로 교과를 쓰는 애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의 논술 전형입니다. 260대 1이 평균이고 의대는 308대 1이에요. 그 의대 논술 붙은 애를 제가 재작년에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선생님 저 붙었어요. 그러길래 야, 너 어떻게 붙었어?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요. 진짜로. 308명 중에 1명 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얼마나 논술 귀신들이 이렇게 다 썼겠어요. 근데 그 중에 붙은 거니까.
대단한 거고, 물론 지원 인원은 줄었는데 모집 인원 자체가 줄어가지고 경쟁률이 올라간 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 메디컬 계열 논술을 쓰는 애들은 누굴까요? 아, 내신 답 없어, 종합 안 돼, 내신 안 돼, 이러면서 수시에서 이제 교과와 종합을 버리고 정시를 올인하는 친구들인데 수시는 버릴 수가 없으니 논술을 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또는 수능이 더 잘 나와서 논술 전형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고요. 정시 경쟁률은 8대 1인데 뭐 정시 경쟁률 뭐 메디컬 계열은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수능 잘 보면 됩니다. 4개 틀리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 평균을 내보면 한 27대 1 정도 됩니다. 물론 이 27대 1 안에 허수들은 있어요. 허수들은 안 될 걸 알면서도 또는 어떻게든 뭐 펑크가 나겠지 막 이러면서 물 떠다 놓고 기도하면서 펑크 나라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정말 내신 귀신, 활동 귀신, 논술 귀신, 수능 귀신들이 다 모여서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20명 중에 한 명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네가 내신이 그렇게 좋아? 그래도 수능 최저를 이만큼은 가져와야 돼라고 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란 건데요. 메디컬 계열은 대부분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내신만 보는 전형은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신 도 보는 전형은 좀 적죠. 좀 적은 편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다 수능 최저가 있는 편입니다. 논술 전형 대부분이고 전체로 봤을 땐 75%긴 한데 어쨌든 수능 최저를 넘어야 수능 최저란 산을 넘어야 내가 거기에 지원하든지 말든지 한다라는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수능 최저가 어떤 거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1등급이 3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대학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대학. 여기가 의대가 많죠. 의대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은 거죠. 아, 제가 가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머님들이 짜증내시는 거구나. 자, 1등급이 2개는 있어야 되는 대학이 갑자기 치대와 한의대, 약대가 치고 들어오죠. 아, 이 얘기는 뭐예요? 의대가 수능 최저가 높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능 최저가 조금씩 헐거워지는구나 라고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뭔데요? 사합 5가 뭐예요? 면 국수, 영, 탐 4개 합해서 5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이놈의 고려대 의대는 치사해. 여기 괄호 2라고 해놨죠. 괄호 2가 뭐냐면 탐구 2개는 평균으로 갖고 와야 돼. 1등급, 3등급이면 2등급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괄호 1이잖아요. 1등급, 3등급이면 잘 나온 거 하나만 갖고 와. 1등급으로 갖고 와. 이런 데예요. 고려대 의대가 사실은 가장 잔인한 수능 최저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수능 최저를 갖고 있고 아, 수능 최저가 이렇구나. 1등급이 2개가 필요한 메디컬 계열은 이렇게 있는데요. 수학이 필수예요. 수학 포함해서 갖고 와. 아, 수학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수학 하는구나. 물론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여기가 무슨 과목 학원이에요? 거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자, 우선 1등급이 3개 필요하고 2개가 필요한 대학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얘네 입결이 어떠한가? 내신이에요. 내신만 보는 전형이에요. 메이저 의대 중에 하나인 가톨릭대 의대입니다. 1.00. 요게 슬래시가 뭐냐? 요 앞에 있는 거는 합격자 평균 또는 합격자 70%예요. 10명 중에 10명의 평균이거나 10명 중에 7등 하나의 성적이고 아니다. 10명 중에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명 중에 평균이고 요 뒤에가 10명 중에 7등 또는 끝등인 아이의 내신 발표한 걸 정리한 거예요. 아니 평균도 뭐요? 왜 흔들리죠? 평균도 1.00이고 끝놈도 1.00이에요. 근데 내가 1.00인데 요것도 넘어야 돼. 1.00인데도 요걸 못 넘으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아 선생님 그러면 지방은요? 지방도 다르진 않아요. 요 1.13이라는 내신은 어떻게 나오냐? 1.13이라는 내신은 내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학기 동안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맞고 일주일에 2시간 또는 3시간짜리 수업을 2등급짜리가 2개 있으면 요게 나와요. 선생님 분당에서는 1.13이 있나요? 네, 있어요. 한 15명 정도. 아,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1.00이 가능한가요? 분당에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다 일일이면 된다면서요. 왜냐하면 상위권들끼리 내신을 나눠 먹으니까. 상위권들이 두터우니까 그래요. 1.00이 간혹 정말 이 가뭄에 콩이 나듯이 잠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없다라는 거고, 아 그러면 우리 분당 애들한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게 쉽지는 않은 싸움이긴 하겠구나. 의대를 교과 전형 가는 애들 매해 있습니다. 매해 있는데 그 자원이 분당에서 한 25명 내외예요. 25명 내외고, 근데 제가 아까 수능 최저 충족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볼게요. 1등급 3개짜리의 가장 잔인한 수능 최저의 고려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사합 5라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신을 갖고 있는 애들 중에 3명 중에 1명만 요 수능 최저를 충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등급 2개짜리가 있으면 좀 더 쉽잖아요. 1등급 3개짜리보다 좀 더 쉬운 거잖아요. 난이도가. 근데 경상대 의대도 공교롭게 올해 35%로 똑같아요. 고려대 의대 충족률 35%와 경상대 의대 충족률이 35%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를 해요. 얘가 수능 최저가 얘보다 훨씬 쉬운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35%로 같다라는 건 여기에 수능이 약한 애들이 간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엔 고려대 의대를 교과 전형으로 쓰는 애들은 경상대 의대는 쓰지 않는다. 왜? 어차피 내가 여기 충족할 수 있는데 뭘.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럼 1등급이 1개가 필요한 교과 전형이 있어요. 1등급 1개면 뭐죠? 3합 5가 좀 많죠. 3합 5가 많고 1, 2면 되잖아. 1, 2이면 1등급, 2등급, 2등급이면 되잖아요. 아, 이제는 의대가 줄어들고 갑자기 약대가 치고 들어옵니다. 아, 그렇다라는 건 의대는 1등급이 3개 또는 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치안약수는 1등급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가 2등급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봤을 때 얘네 입결은 어때요? 의대랑 다릅니까? 의대 입결이랑 다르지 않죠. 8등급 초반대예요. 아, 그럼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신은 우선 1등급 초반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수능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의대 교과를 가느냐 약대 교과를 가느냐 갈리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의대 메디컬 계열의 교과 전형은 내신은 큰 차이가 없어. 내신은 큰 차이가 없고 끼꺽태야 1.2 정도, 0.2 정도 차이가 나고, 그냥 내가 이 높은 수능 최저를 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의대냐 약대냐가 갈리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도 충족률이 또 있는 거예요. 강원대 같은 경우에 의대가 43%, 약대가 38%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더 수월한데. 이게 의대 수능 최저보다 훨씬 더 수월한데 아까 고대 수능 최저랑 충족률이랑 비슷하죠. 35%랑. 이렇다라는 건 고대 의대 쓰는 애들이 약대를 쓸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 얘는 누구냐? 서연고 교과전, 일반학과 교과전을 쓰는 애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동국대와의 이제 동국대 경주에 있는 거죠. 경주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더 내려가죠. 같은 수준인데 강원대와 동국대가. 그런 겁니다. 야, 1등급은 됐고 2등급만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의대는 요거 2개인데 제주도 가시려면 가셔도 되고, 뭐 요렇게가 있고 4개가 다 2등급이어야 된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4개가 다 2등급이면 정시로 어딜 가느냐? 경희대를 갑니다. 4개가 다 2등급이면. 그러니까 인제대 의대의 그 스탠스는 뭐예요? 야, 내신도 좋은 건 좋지만 그래도 정시로 경희대 갈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고 와야지. 선생님 고려대 사합 오면 어디 가요? 사합 오면 연고대 정시로 갑니다. 고려대 그럼 의대 스탠스는 야, 연고대 일반학과 정시로 갈 정도면 데리고 와야지. 뭐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대 수의대가 많이 오게 되죠. 내신 또 다르지 않죠? 보세요. 물론 대학마다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발표하는 입결을 보면 1점 초반대의 내신의 그 수능 최저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고, 약대 10명 중에 4명이 충족을 했다. 뭐 이런 거고. 수능 최저가 없는 내신 전형도 있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우리가 되게 가고 싶어. 연세대가 없네요, 선생님. 수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접이 너 왜 지원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니고 엄청 어려운 면접이에요. 엄청 어려운 면접인데 요때까지는 면접을 보지만 또 이제 면접이 계속 보긴 하는구나. 연세 의대는. 자, 그럼 얘네 입결은 어떠냐? 비현실적이지.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엔 내신은 학생부 메디컬 계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면 우선 압도적으로 내신이 있고 수능 최저 여부에 따라서 내가 스카이를 갈지 약대를 갈지 의대를 갈지가 결정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선생님 연세대 수능 최저 없으니까 저 여기 할래요. 이제 안 돼. 수능 최저가 내년부터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의대 수능 최저 없는 건 건양대밖에 없네. 건양대밖에 없어. 1.03 나올 거야?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가 1.03인데 건양대 의대 보내주시겠어요? 서울대 의대 보내주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수능 최저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같은 내신이더라도 내가 의대냐 약대냐를 결정하는 건 수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학종입니다. 학종은 이제 좀 적죠. 1등급 3개 요구하는 게. 선생님 왜 학생부 종합전형은 1등급 3개 요구하는 대학이 좀 적어요? 그러면 대신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라는 추가 요소를 요구하잖아요. 교과전형은 내신만 요구했는데 종합전형은 학생부까지 요구하는 거고 학생부를 요구한다는 건 깊은 활동, 다양한 학교 활동을 요구하는 거니까 종합전형은 조금 적다. 근데 여전히 고대는 여전히 4, 5예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이나 수능 최저가 같아요. 1등급 2개인 곳이 있고 의대가 대부분이고. 입결은 이렇습니다. 입결은 이래서 제가 어머님들이랑 맨날 싸우는 대학이 여기예요. 가천대하고 아주대예요. 선생님 2.1이 70%래요. 우리의 2.1인데 무조건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뭐 대학교에서 오피셜하게 내놓은 건 아니지만 가천대, 아주대가 특히 학생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학생부를 좋아한다면 특목자사고 애들이 많이 뽑아요. 그 애들의 입시 결과가 평균인 거라 그래요. 가천대 일반고에서는 여전히 이런 내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얘도 1점 초반. 그 대신 교과 전형보다 입결이 좀 낮은 건 아시겠죠? 교과 전형은 1점 극초반이었는데 종합 전형은 1점 중반이구나. 그럼 선생님 1.4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1점 초반이어야 돼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목자사고 애들이 합쳐진 전형이다. 교과 전형은 일반고 애들만 지원해서 일반고 애들이 붙는 전형인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자사고 애들까지 다 같이 경쟁을 해서 그 합격자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교과전형보다 낮은 것이다. 어쨌든 일반고 애들은 그 내신에서 결정이 된다. 선생님 왜요? 그러면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이 종합전형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도권 메이저 의대에서 많이 선발을 하고 교과전형은 지방의대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동시 비교는 좀 불가능한 편이고 어쨌든 내가 메이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극초반의 내신에 학생부의 수능 최저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대 여기 있구나. 가천대와 아주대 보세요. 3.5예요. 3.5면 반에서 7등 하는 거예요. 반에서 7등이 아주대 의대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충족률이 67.9%예요. 같은 사합 5였는데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는 35%밖에 안 됐고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는 그 2배가 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같은 수능 최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전형은 자사고 애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N수생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은 거죠. 높은 거고 얘네 뭐 3명 중에 1명 그러고 있고요. 1등 1개 요구하니까 이제 약대, 치대, 한의대가 치고 올라옵니다. 의대가 좀 줄어들고요. 대신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절사. 어머님. 좋은 질문입니다. 자, 볼게요. 요 괄호 2까지는 말씀을 드렸었죠. 1등급, 3등급이면 평균은 2등급으로 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애가 1등급, 2등급이 들어오면 1등급, 2등급을 맞으면 평균은 뭐예요? 1.5죠. 1.5인데 절사. 여기 절사가 2가. 얘는 너 2등급이야. 로 얘기하지만 야, 소수 좀 버려. 너 1등급이야. 이렇게 해주는 대학교가 있어요.
대신에 중2 이하는 이런 절사란 걸 요구하는 대학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사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네. 어쨌든 내신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신 결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요 차이과대 보이시죠? 차이과대 약대. 차이과대가 대놓고 아주 자사고 애들을 좀 좋아하는, 과거 애들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 종합전형의 입결은 그냥 저 정도구나 생각하시면 되지. 한 1.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족률은 이러이러했고요. 이 보세요. 이제 상지대라는 곳이 원주에 있는 곳이거든요. 원주에 있는 곳인데 지원은 이만큼 했어. 경쟁률이 45대 1인데 충족을 50명밖에 못한 거예요. 이 중에. 그럼 상지대 한의과를 쓰는 애들은 누구예요? 아, 수능이 간당간당한데 메디컬은 가고 싶은 그 아이들이 쓰게 되는 거죠. 2등급이 필요한 곳들도 뭐 이렇게 있고요. 수학 필수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여기도 내신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요게 충북대는 약학과가 있고 제약학과가 있어요. 약대에. 둘 다 똑같아요. 그냥 크게 다르지 않아요. 커리큘럼도 비슷합니다. 커리큘럼도 비슷하고 둘 다 졸업하면 다 약사 자격증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고 수의대도 사실은 좀 입결이 높은 편이죠. 수의대도. 그 외에는 없네요. 좋아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많아졌죠.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의대도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안 하고 내신하고 그 종합만 해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대학들이 받고 싶어하는 애들도 따로 있어요. 그 자료집에 넣어 있는데 이 고려대는 교과 전형이 아까 보여드렸고 종합 전형이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 전형이 있고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 전형이 있어요. 요 고려대 계열적합형에 합격한 아이들의 80%가 영지학교 애들입니다. 영지학교가 그래요, 선생님? 왜요? 영지학교 과거는 3년 동안 수능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수능 공부를 안 했는데 뛰어난 아이들을 받고 싶어하는 전형이 따로 있는 거죠. 대학들마다. 물론 여기에 일반고 애들도 많이 붙습니다. 일반고 애들 많이 붙지만 여기에 지원하는 순간 영과고 애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게 된다. 이 풀에는 좀 그런 게 있고 물론 약대 수의대는 영과고 애들이랑 크게 경쟁하진 않아요. 여기는 영과고 애들이 많이 지원하진 않으니까 물론 지원하는 약간명은 있지만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산포도란 걸 대학들이 내놔요. 산포도가 뭐냐면 이게 제가 4개년을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건데요. 입결을. 이게 뭐냐. 의예과를 한번 볼까요? 4년 전에 이 빨간색이 지원했는데 떨어진 애들이에요. 검정색이 지원했는데 붙은 애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의대가 계속 입결이 높아지고 있죠. 1.8에서 1.1까지.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와요? 얘부터 얘까지의 평균이 1.8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얘부터 얘까지의 평균. 요때는 이랬다고. 근데 계속 요 꼬랑지가 줄어들죠. 꼬랑지가 줄어들고 다 대부분 일반고 애들을 선발한 거예요. 그 일반고 애들을 선발했다라고 하는 증명이 야 우리 의대 경희대 의대의 82.5%가 일반고야. 뽑아놓으니까 그래. 뭐 그런 얘기죠. 한의대도 여기 인문이구나. 한의대 인문은 지금 33.3%만 그거잖아요. 일반고잖아요. 한의대 인문 계열은 외고 탑이 가요. 외고 탑이 좀 많이 가는 편이고요. 한의대 자연 같은 경우에는 또 입결이 쭉 올라가고 있죠. 일반고 100%였어. 한의대 자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고. 문제가 약대였어요. 이번에 약대 첫 선발 때 1.6이라는 평균을 보여줘서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쓰였어요. 아, 1점 초중반의 내신의 학생부가 좋으면 붙는구나 라는 거였는데 두 번째 해 보세요. 여기가 엄청 늘어났죠. 야, 그러면서 뽑아보니까 일반고 7%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희대 사정관이 이거 미스테이크다. 아직 사정관마다 표준화가 안 돼 있다라고 예정을 하고 경희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한 50% 정도를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종합전형의 그 결과는 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요 레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 레인지 안에 일반고가 이렇게 있고 특목자사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시 머릿속에 특목자사고 가야 되네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따가 또 데이터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강원대와 경북대 같은 경우에도 요런 아이들이 좀 있는 편이죠. 이 아이들이 그 평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논술 전형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경쟁률 650대 1. 경쟁률 순대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경쟁률 순대로 해놓은 거고, 경쟁률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약한 곳들은 이렇게 과학 논술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과학 논술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좀 안 보는 거고. 연세대 논술은 수능 최저인데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요? 낮은 게 100대 1이긴 하지만 얘는 수능 전에 봐요.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봐요. 그럼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보는 게 왜요? 내가 혹시나 수능을 만점 받아서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엄하게 연세대 논술 전형에 붙어버리면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렇지. 붙으면 너무 좋은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선생님 됐고요. 우리의 수능으로 갈 건데 이렇게 틀리시면 돼요. 개수로 틀리시면 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님들 하도 물어보시니까 제가 정리하는 거지 이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며칠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수능이 쉬워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만점자가 많아. 그럼 다 만점 받아야 되지. 맞아요? 근데 미친 수능이 됐어. 너무 불수능이 됐어. 너무 어려워. 그럼 5개 틀려도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지난 한 5개년 동안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다. 약대는 지난 2개년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다. 근데 또 요거 또 달라요. 왜 거짓말이냐? 어떤 애는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탐구 2과목 하나씩 틀려서 4개 틀린 애도 있지만 어떤 은 나머지 다 맞고 수학 4개 틀린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환산식이 확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야 10개 정도 틀리면 된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10개 정도 틀리면 된대. 수도권 메이저 의대 가려면 4개, 4, 5개 정도. 그 정도. 근데 너는 지금 한 과목에 막 4, 5개 틀리고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인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과목별로 1-2개 정도 틀리는 목표를 하자. 과목별로 수능을. 그런 것이고 정시 모집 인원이 2,000명이야. 메디컬 계열이. 근데 곽탐 응시한 애들이 지금 21만 명이고 올해 더 늘어날 거야. 그럼 21만 명 중에 2,000명인 거니까 상위 1%잖아요. 그렇죠? 분당 지역입니다. 이번에 분당 맹모에서 파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싹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요. 한 200명 정도가 갔어요. 200명 정도가 갔고 이게 전수조사는 안 된 것 같긴 해요. 전수조사는 안 된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낙생고가 요 전해에 93건인가 갔어요. 93건. 근데 이 건수의 함정은 뭐가 있냐면 중복 합격 포함, N수생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한 장씩 수시로 다 지원했는데 다 붙었어. 그럼 여기 한 장 플러스 1이 다 돼 있는 거라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수, 삼수, 사수한 애들의 데이터도 들어가 있어요. 그 애들은 누구냐? 의대 정시로 들어간 아이들의 77.5%가 N수생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기억하시면서 좀 사립고가 열심히 그 아이들의 입결, 낙생고 사립고의 그 고등학교에 출신 아이들을 대학을 어디 가는지 계속 추수 지도를 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 반면에 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가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게 있고 약간 취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애들이 전화 끊어요. 그걸 왜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취합이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취합이 된 대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사실 분당은 교육특구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지역이 전국에 5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내는 거죠. 자,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소도스카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들어보신 곳이겠지만 소도스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항상 내놓는 데이터를 제가 재가공을 해요. 이만한 자료집이 있는데 그걸 다 봐가지고 재가공을 하는 자료입니다. 이제 제 자료는 아니고 제가 취합해서 재가공한 자료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메이저 수도권 의대예요. 수도권 의대에서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가고 낙중대에서는 이렇게 간다. 소도스카에서 낙중대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일반고 A, 일반고 B라고 말했지만 일반고 B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빡센 일반고. 빡센 일반고라면
또 그래요, 어머님들은. 우리 학교 빡센데, 우리 학교는 여기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한 서울대 실적이 10명 정도 나오는, 10명 이상 나오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전사고, 어머님들 고민하시는 고등학교잖아요. 전사고의 하한선이고, 그 다음에 과고영재고인데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고와 낙중대는 평균이에요. 평균이고, 요 전국단위자사고는 하한선이에요. 하한선이란 건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대 의대를 갈 때 외대부고 2.1이 하한선이라는 건 1.9도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2.1인데 학생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야 된다. 면접도 엄청 잘 봐야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서울대를 한번 볼까요? 서울대 1.13이면 붙는다가 아니에요. 붙은 애들의 평균을 보니까 그렇다. 선생님, 고려대는 1.03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전형은 영과고 애들이 80%인 전형입니다. 요 전형은. 그럼 얘보다 높은 거 성균관대는요? 1.04인데요. 왜 성균관대가 얘보다 더 높아요? 라고 하면 뽑는 모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뽑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엔 빠졌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 말고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고 100%로 가는 전형. 일반고 애들이 2명이 추천받아서 가는 전형인데 분당에서도 서울대 지균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100% 일반고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라 빠진 거고, 요 일반 전형은 모든 고교 유형이 다 모이는 고등학교, 모든 유형의 고교가 다 모이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서울대는 우선은 알겠고 학업 역량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볼게 라고 하면서 1.13이 나오는 거고, 성균관대는 우선 내신이 중요하겠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고와 낙중대의 차이가 한 0.14 정도 차이가 납니다. 0.14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낙중대 가는 게 낫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전교 1등이에요. 다시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신은 얘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얘도 전교 1등, 얘도 전교 1등이에요. 왜냐하면 낙생고 내신이 빡세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전교 1등은 빡센데 안 되겠는데? 외대부고 2.1이 낫지. 얘 외대부고 전교 4등이에요. 매해 다르지만 전교 4등부터 한 7등 사이가 2점 초반의 내신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낙중대 1등이 가능할까? 외대부고 4등이 가능할까? 그렇잖아요? 민사고, 선생님 왜 민사고는 2.5예요? 민사고도 2.5가 붙는다는 건 이거 하한선이고 민사고는 전교생이 160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 이과생이 매해 다르긴 하지만 110명, 120명이에요. 거기서 2.5면 얘는 검증된 아이예요. 상산고는 1.8? 상산고에서 1.8? 어마어마하지. 선생님, 그럼 왜 자사고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시겠죠. 이 특목자사고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선발효과와 학교효과라는 게 있는데, 선발효과는 우선 공부 잘하는 애들 쓸어갔으니까가 선발효과예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쓸어갔는데 애들한테 판을 잘 깔아줘. 그것이 학교효과인데, 선발효과와 학교효과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이런 곳이고, 요 탑3죠. 탑3고, 요런 곳은 가서 극상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요 전사고 합격 비율은 무엇이냐? 전사고 지원한 애들 중에 합격한 애들은 이렇더라. 라는 겁니다. 아니다. 다시. 전사고 지원한 애들 중에가 아니고, 요 전체 합격한 애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자사고더라. 전국단위 자사고더라. 라는 거고, 대신에 이건 전수조사는 아니에요. 전수조사는 아니고, 보시면 되고, 과고는 여기랑 내신 체계가 똑같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근데 영재학교는 4.3점 만점 체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지만 여기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영재학교를 가서 학점이 4.2다. 얘는 영재학교에서 독보적인 아이입니다. 영재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사실 보세요. 과거에서 1.6이라는 내신이 나온다는 건
되다는 거죠. 그럼 다시 고민이 생겨요. 아, 그럼 일반고를 가라는 얘기야? 자사고를 가라는 얘기야? 어디를 가라는 얘기야? 어디를 가서 전교 1등을 하면 되는데? 라는 그 결과로 되죠. 얘도 전교 1등, 얘도 전교 1등, 얘는 전교 한 3, 4, 4, 5등 정도 되고, 사실은 전교 4, 5등이 붙는 경우가 있긴 해요. 1등을 제치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전교권이고, 얘도 전교권이어야 된다. 어디에서건. 아, 의대 입시는 그렇다. 유불 고등학교 선택이 뭐가 의미가 있나? 저는 항상 지론이 의대든 상위권대든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집 앞에 가까운 일반고 전교 1등이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잖아요. 중2부터. 그러면 약간 뉘앙스가 달라져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긴 해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여전히 메디컬 계열에서 유리하다라는 게 있나? 낙생고 전교 1등을 하는 애가 외대부고를 가면 3등이 될까 4등이 될까 또는 10등이 될까 또는 1등이 될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얘네가 압도적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래요? 선생님, 수능은요? 수능은 사실은 자사고 애들이 잘 보긴 합니다. 자사고 애들이 일반고보다는 잘 보긴 하죠. 하지만 77.5%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 의대 자사고를 제일 많이 의대 자사고래. 의대를 정시로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은 자사고가 아니죠. 시대인재가 제일 많이 보내는 거죠. 4년 전까지는 강남대성이 제일 많이 보냈고 지금은 시대인재가 다 보내고 있고 아 그런 차이점이 좀 있구나. 그러면 내 아이가 재수를 하지 않고 수도권 메이저 의대를 가는 방법은 어디를 가서 잘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야. 어디가 그럼 내 아이한테 맞는 곳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아이가 꼼꼼하고 성실하고 학원이 필요한 애면 여기를 가는 게 맞지. 내 아이는 경쟁을 좋아해. 아주 수능 공부도 잘해. 이기로 가는 게 맞고 여기는 교과 전형은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거니까 요 고등학교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지 않아요. 종합 전형이니까 공부도 잘하면서 활동적인 아이가 가는 게 맞죠. 탐구심이 있는 아이가 가는 게 맞죠. 그렇게 가는 게 좀 낫다라는 거죠. 치대와 약대도 정리를 했는데요. 치대와 약대도 사실 내신이 엄청나게 내려가진 않죠. 1점 초반의 내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낙중대가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낙중대 1.8이 경희대 약대를 붙나요? 라고 하면 달라져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뭘 생각해야 되냐? 낙생고 1.8은 수능을 얼만큼 하고 있나를 또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낙생고 1.8이 수능이 지방의대권이 나오면 얘는 경희대 약대를 쓸 일이 없죠. 정시로 그냥 의대 가면 되는 거니까. 1.8을 대충 봤을 때 약대 정시가 좀 간당간당하거나 메이저 약대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의대 정시는 좀 잘 안 나와요. 의대 정시는 거의 안 나오는 편이고 1.8 정도면 약대나 지방약대 정도, 스카이 정시 정도는 나온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있고. 그럼 외대부고, 선생님, 외대부고 4점대가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경희대. 뭐 그런 게 있고. 사실 과고영재고는 이제 약대를 잘 안 지원해요. 과고영재고는 잘 안 지원하는데 합격 사례가 좀 있긴 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자료집에 다 정리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 주요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대 전형별로 고교 유형별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나를 추정한 자료입니다. 대학교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그러면 서울대 지역균형 전교 1, 2등이 추천받아서 가는 건 일반고 100%라는 걸 아시겠죠?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수능을 만점 받거나 일반고 전교 1등 해서 탐구를 미친 듯이 해서 서울대 직윤으로 가는 게 제일 낫다. 이런 거고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갔더니 갑자기 얘네가 치고 들어오죠. 자사고 애들이 40%는 확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사고를 좋아하는 애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대가 참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대 계열적 합평 보세요. 과거영재고가 80%죠. 그러면 대학별로 전형별로 요구하거나 뽑고 싶어하는 애들이 다른데 고등학교별 유불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소모적인 논쟁이긴 하고 특히 의대에서는 그래요. 어디 가서나 잘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내 아이한테 맞는 대학교, 맞는 전형이 있을 뿐이죠. 내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간다 하면. 그런 거죠. 그럼 다시 고민이 돼요. 아, 우리 아이는 외대부고 가면 참 좋겠는데, 외대부고 1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외대부고 1등은 서울대, 의대는 갈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외대부고 1등은, 과거 가서도 1등 할 만합니다. 물론 과거는 수학과학으로 투철한 애지만 외대부고 1등은 정말 전과목이 심화학습이 다 돼 있는 애들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집 앞에 일반고에 전교 1등을 해서 내 아이를 내가 케어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잘 토스해주면서 3년을 보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좀 라는 생각은 있는 거죠. 자, 결론으로 만약에 내 아이가 일반고를 가겠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은 이 정도 내신인데 좀 약간 비현실적이다. 분당에서 가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많진 않다. 종합전형도 큰 차이는 안 난다. 종합전형도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대신에 여기는 지방의대가 많고 여기는 메이저 의대가 많다. 이런 얘기고 같은 내신이더라도 수능 최저 충족 수준에 따라서 요 내신으로 의대를 가는 애가 있고 요 내신으로 약대를 가는 애가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너 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수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아직 이제 초중등 어머님들이니까 내 아이한테는 3년, 4년 그 이후에 더 남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시가 이제 고등학점제 이후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들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현재까지 중3까지의 입시는 이렇게 될 것이고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 의대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 인재가 늘어나고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될 텐데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지 모른다. 까지가 팩트고 두 번째는 고내신과 수능 최저는 어쨌든 필요하다. 외대부고 2.1이라고 해서 일반고 1.1보다 유리한 게 아니다. 어차피 전교 1등, 외대부고 전교 4등이라는 건 학업 역량이 담보된 애들이 가는 거지.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시로 가는 것도 심플하게 방법이긴 한데 우선 여기에 77% 애들이 도사리고 있다. 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우선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제가 막 말씀드릴 때마다 어머님들 표정을 잠깐 보자마자 막 이제 우와 저렇단 말이야 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메디컬 계열의 인기가 너무 좋긴 해요. 그렇긴 해서 어머님들 고민하실 건 저 내신을 지금 획득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 내신을 획득하고 저런 학생부를 가져가겠다든지 수능 역량을 가져가겠다든지 우리 아이는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를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따 밴드에다 자료 또 올려드릴 거니까 밴드 찾아주시고 이따 저희부터 온라인 또 복습하시려면 온라인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